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그런가 하면 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SYG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 측은 SYG 전략, 과연 어떤 전략일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측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한 걸 인정했고,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 되면 정부 지원을 기대했느냐라고 묻자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라고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게 돈을 건넨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의 소위 방북 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재명 대표 만나면 방북 방안을 얘기하려고 3차례 만남을 계획했지만 모두 불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차례 만남, 그 시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 측은 2019년 9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만날 상황이 아니죠. 두 번째, 2020년 11월 김 전 회장 관련 악의적 방송이 나왔을 때, 2021년 7월, 8월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을 때였다. 3차례 이렇게 만나려고 했지만 요런 시국이 안 좋아서 라는 소위 이유 때문에 만남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도 내가 대납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화영 전 지사 측은, 부지사 측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돈을 냈다는 사람은 대납한 것도 맞고 경기도가 낼 돈 내가 대신 내줬다.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때 드는 실비 300만 달러도 내가 내줬고 이 대표와 3차례 만나기로도 다 돼 있었다. 나는 매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실수,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실제로 공식적인 절차와 투명화를 통해서 예산이 안 나왔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정리해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기분파로서 어쨌든 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에게 애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냐면 경기도 우회에서 맡겼잖아요. 네. 이재명 맡겼을 대표가 때 그 상태에서 했던. 미안하다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어야 되는 걸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 미안하다, 돈 못 준다 했어야 됐다.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왜 이화영 전 부지사로 대비되는 그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그 경기도는 왜 그 미련을 못 버렸어요?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 아니 의회에서 돈 막히면 못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왜 미련을 못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어쨌든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경업 자금에서 경기도가 가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 뭐 대권 욕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로 대북에 방문하는 뭐 완샷을 받고자 하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방북과 같은 교류에 이재명 지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대안을 엎어치기 한 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양질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매우 불행하게도 이런 상태가 오니까 지금 현재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걸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저런 사람을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매우 잘못된 파트너십을 맺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 쌍방울이 북한 사업 하려고 자기들이 투자한 북한의 비용이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이 북한에게 넘어갔고 주려했던 이 돈이
경기도와 무관한 그냥 쌍방울 혼자 잘해보려 했던 돈이라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는 굳이 왜 세 차례나 만나려고 했을까요? 다 그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니까. 맞습니다. 주장입니다. 일방적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도 구속되기 전과 후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 재판은 끝났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보면 여론 재판이 끝나서 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론 그 재판 실체를 안 끝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고 예.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 정확했는지 서로 그런 이익을 공유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이 본인들의 대북 사업을 통한 이익의 더 확대, 또 새로운 창출 이런 것들을 추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를 업어서 새로운 출로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상 사업 경기도 측의 사업 대상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인 건 맞지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쌍방울과 이런 계획들이 다 공유된 건 아니다. 그리고 대납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했고 또 모의했는지에 대한 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되고 있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도 확정되고 있지 않고 재판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넘겨짚을 수는 없고요. 지금은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변경됐다, 달라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만 팩트로 보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응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도 문제가 있다. 이재명도 이 부분에서 공범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팩트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 재판으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일방적 주장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